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만 살았던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의 행동에 오해를 해서 SNS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세라입니다. 저는 한국 지사에 파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낯선 감정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아침마다 회사에 들어서면 경비 아저씨가 항상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르는 직원들도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요. 카페에 가면 직원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며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걸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일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항상 예의 바르게 업무 지시를 주고받았어요. 심지어 같은 직급인데도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상사와도 편하게 대화하고 의견이 다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듯 했죠.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 내 의견을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출근길에 들르는 카페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리스타들은 항상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처음엔 이런 친절함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게 진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을 대하는데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말일까? 점심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건네며 항상 두 손으로 전달하고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권하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이렇게 꾸밈없이 대화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캐나다에서는 그냥 이거 먹어볼래? 라고 간단히 물어보는데 여기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조금만 더 드세요라며 계속 권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웠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느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 언어 자체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가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정중한 말투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언어 수업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항상 세라 씨,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실제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실 거예요 라고만 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여기서는 뭔가 돌려 말하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은 동료 민호가 서류를 전달하며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할까? 이런 의문들이 쌓여갔죠. 나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한국 문화가 정말 이런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팀원들은 항상 저를 배려해 주려 했어요. 세라 씨,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인데 맛있어요라며 음식을 건네주거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자주 물어봤죠. 친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손님처럼 대접받는 느낌이었달까요? 진짜 동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엄마는 문화가 다르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그때는 솔직히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일 가면을 쓰고 지내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회사 생활이 3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회식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삼겹살집에 모인 우리 팀원들은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술이 오가며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팀원들은 저를 위해 한국 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회식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예요라고 알려줬죠. 그들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왜 이렇게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냥 편하게 즐기면 안 되는 걸까? 팀장님이 술을 따라주시며 제게 물었어요. 세라 씨,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가식적인 분위기가 너무 갑갑합니다. 왜 다들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들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굳었고 다른 팀원들도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표정을 굳힌 채 물었죠. 그럼 한국에 왜 계신 거죠? 우리 문화가 그렇게 불편하시면 다른 나라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걸까? 하지만 나는 그저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걸까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솔직한 의견 표현이 오히려 건강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존중해요.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식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팀장님은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처음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내 말이 팀원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혹시 내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한국 문화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걸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직장 동료와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하게 토론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솔직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맞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인사를 건네도 동료들의 반응이 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점심도 함께 먹자고 제안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나서지 않았죠. 내가 한국의 예의 문화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여전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게 되었고 업무 관련 질문도 최소한으로만 주고받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예의와 격식이 내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함과 직설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내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의 불편한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쩌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회식 이후로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메신저를 보내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던 동료들이
이제는 단답형으로만 응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치 나와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소외감이 들었어요. 전에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제 의견도 물어봤는데 이제는 다 결정된 후에 알려주기만 했죠. 세라 씨,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맡아주세요라는 식이었어요. 내가 팀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일을 수행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제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지만 다들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한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 외로움이 커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다들 반갑게 맞아주며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런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이 나라에서 정말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영국 출신 상사 앤디를 만났어요. 앤디는 나보다 6살 많은 베테랑 마케터였죠. 점심을 함께하며 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후 변한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앤디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런 형식적인 예의는 다 보여주기식이야. 우린 솔직해서 그런 거야. 그들은 솔직한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의 말에 위로를 받는 듯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앤디는 더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처음 왔을 때 내가 겪는 것과 똑같았어.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다들 얼굴 굳히고.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그냥 겉으로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 마음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 앤디의 조언은 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도 있었어요. 정말 그냥 겉으로만 맞춰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앤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의 예의 문화가 그저 보여주기식일 뿐일까?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되는 건 내가 외국인이라서일까? 아니면 내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서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끔은 그냥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도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메신저에서 민호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세라 씨,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정중한 부탁이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의 정중함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녁에 혼자 산책하며 생각해봤어요. 캐나다에서는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화와 존중이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다르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앤디처럼 한국 문화를 그저 형식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식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이런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한 선배가 후배에게 꾸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한국 직장 문화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한국 직장 문화의 실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죠.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알고 보니 그건 꾸중이 아니라 후배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선배가 위로해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진 속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제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공개 사과를 해야 했고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어요. 팀 프로젝트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고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8.5도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호텔 프론트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리셉션에서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근처 응급실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혼자 낯선 도시에서 아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근처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뭐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는 걸 손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팀의 지수였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던 동료였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업무적인 대화만 간단히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더구나 회식 이후로 팀 분위기가 어색해진 상황에서 지수를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수는 곧바로 간호사에게 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진료 예약부터 접수, 의사와의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감기와 과로로 인한 탈진 증상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지수가 복용법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약은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열이 너무 높을 때만 먹는 약이고요. 지수의 친절한 설명에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였다면 약 복용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약을 받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왜 지수가 여기 있는 걸까? 어떻게 알고 왔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라 씨가 아침에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호텔에 전화했더니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세라 씨, 한국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회식 자리에서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도와주다니.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정중함을 단지 형식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앤디의 말처럼 그저 거칠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수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지수에게 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혼자 아픈 것보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나을 테니까요. 약 먹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울컥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아프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인데 지수가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열 때문에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배려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지수가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약은 잘 먹었는지, 열은 내렸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스케줄을 조정해서 내가 좀 더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신뢰되는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호텔 로비에서 지수를 다시 만났어요. 어젯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지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뭐리요? 그 순간 지수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수는 내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회복하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회사 일은 제가 팀장님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캐나다에서도 동료들이 서로 돕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지수는 심지어 내가 먹을 죽도 사왔어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죽을 먹어요. 속이 편해지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기 전에도 지수는 내가 필요한 건 다 챙겼는지 확인해줬어요. 약은 잘 챙겼는지, 물은 충분한지, 기차 안에서 먹을 간식은 있는지까지.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형식적인 행동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앤디의 말처럼 한국의 예의가 정말 형식적인 것일까? 아니면 그 안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진심이 있는 걸까요? 지수의 행동은 분명 형식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한국 문화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바라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답답함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정중함과 예의가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존중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아플 때 누군가 도와준다는 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지수가 보여준 따뜻함은 분명 형식적인 예의를 넘어선 진심 어린 배려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동료들의 말과 행동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였던 그 예의와 격식 속에 어쩌면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문득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이해하려는 자세로 시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건 아닐까?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표면만 보고 결론을 내렸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왠지 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 말미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과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 회식을 하면 어떨까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팀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장소 예약을 도와드릴게요. 말을 꺼내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저는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전 회식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또다시 어색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부산에서 지수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 보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격식을 따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팀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세라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네요. 민호 씨가 도와주세요. 제 말을 듣고 다른 팀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미소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내가 한 발짝 다가가니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내일 점심에 만나서 회식 장소 몇 군데 알아볼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부산에서 아팠을 때 지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듣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가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민호의 눈빛에서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예의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세라 씨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들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건 일방적인 적응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이해의 과정이었습니다.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온 후로 계속 불편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낯선 곳에 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미국에 연수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모든 게 달라서 처음엔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함께 회식 장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서울 시내의 여러 음식점을 둘러보며 팀원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분이었어요. 몇 군데 식당을 둘러본 후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개인룸도 있어서 팀 회식하기에 딱 좋아 보였어요. 예약을 하는 민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꼭 형식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그 안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약을 마친 후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캐나다에서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을 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예의를 중요시하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예요. 민호의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개인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 처음에 불편하게 느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솔직함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관계와 조화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회사에 돌아와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도와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라 씨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다친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봤는지 깨닫게 됐어요. 제 기준과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생활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넘어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예약한 한식당에 팀원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메뉴 구성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팀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팀장님이 오시자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오늘 저녁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음식 나오겠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말투도 형식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세라 씨가 이렇게 한국말도 늘고 적응도 빨리 하시다니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형식적으로 들렸을 텐데 이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이 회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어떤 순서로 음식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자리를 배치해야 하는지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거든요. 모든 팀원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예전 회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저도 한국식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윗사람에게는 두 손으로 잔을 받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예절도 지켰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술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팀원들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회식 자리가 단순히 술 마시고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옆에 앉히시고 한국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세라 씨, 한국 음식은 입에 맞나요? 주말에는 주로 어디에 가나요? 이런 질문들이 예전에는 형식적인 대화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제가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팀장님,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어색했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민호 씨, 지수 씨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말을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 됐네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팀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라 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요.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고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팀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식이 끝나갈 무렵 팀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세라 씨, 이제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전과 달리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한국만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팀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세라 씨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문화 적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카페에서 앤디를 만났습니다. 요즘 한국 직원들과 잘 지내는 것 같다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의와 격식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앤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세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거칠애일 뿐이야. 언젠간 이 형식주의도 무너질 거야. 서구 문화처럼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뀔 테니까. 앤디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격식과 예의를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만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아팠을 때 지수가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를 경험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형식이 한국 사람들에겐 신뢰예요. 나도 그걸 배웠어요. 예의를 지키는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만들어져요. 앤디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라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세뇌당한 것 같네. 나는 5년째 여기 있지만 여전히 이 문화가 답답하기만 해.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앤디의 말에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안타까움이랄까요? 효율성만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예의와 격식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관계를 더 깊고 믿음직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앤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결국 비즈니스는 결과가 중요한 거야. 이런 형식에 시간 쓰느니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텐데. 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경험과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느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디와 헤어진 후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앤디처럼 생각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어쩌면 앤디는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지도 몰라. 사람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예전에는 서구식 접근법만 고집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어요. 세라 씨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셨어요. 팀장님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제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따로 불러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라 씨가 많이 달라졌네요.
한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앤디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동료를 찾았고 이 문화 속에서 제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예의와 격식이 이제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동료들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서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업무를 마치고 회사를 나서는데 지수가 다가왔어요. 세라 씨, 혹시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몇몇 팀원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데요. 이런 자연스러운 초대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초대도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카페에 들른 김에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30분 후 지수가 카페에 도착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 회식 자리에서의 실수, 그리고 이제는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세라 씨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솔직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처음엔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수와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동료가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라 씨,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지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세라 씨에게 많이 배웠어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같은 것들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처음엔 충돌하지만 결국 서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낯설고 복잡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의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네온 사인의 빛. 모든 것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에서 저의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달,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사러 가는 카페에서 직원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글자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팀이 준비한 마케팅 캠페인이 본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팀장님은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팀원들을 칭찬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언급하시며 세라 씨의 국제적 시각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업무 방식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가끔 앤디가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제가 오히려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입장이 되곤 했어요.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남산타워 등 관광지부터 골목길 맛집까지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접하면서 왜 이런 예의와 격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 정중함과 격식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투 하나에 담긴 마음을요.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예의와 격식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팀 전체가 모여 간담회를 가졌어요. 팀장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라 씨는 처음 왔을 때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세라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심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라 씨가 노력한 만큼 우리도 세라 씨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더 강한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문화적 이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민호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세라 씨,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방식이 좋아요. 처음엔 그게 형식적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라 씨가 우리 문화를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네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세라 씨의 직설적인 스타일에 적응하느라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솔직함도 장점으로 보이네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두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과하게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예의와 격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한국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했어요.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문화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존댓말을 배우면서 왜 한국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아졌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이제는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어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제 마음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정이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한국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니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엄마는 기뻐하시며 다음에 한국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에게도 이 특별한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건 때로는 어렵고 외롭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예의와 격식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자신도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